오늘 언론에는 이런 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엄청난 기대입니다. 이제 검찰은 힘이 실렸습니다. 힘이 실렸다고 해서 검수완박법을 만들어낸 이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동훈은 바로 지혜와 머리와 정부의 권한을 해서 강력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아까 제안을 했지만, 이 제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입법을 한 민주당 극소수 의원들이 있다면 말이죠. 이런 분들은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한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켰다든가 하는 이런 주동하는 사람들을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반드시 입법을 할 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에 위반된 법안을 만들어대는 거의 반헌법적인 의원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안, 소위 반헌법적인 법안을 만들어내는 상습적 입법자들을 확실하게 한동훈 법무장관은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년 만에 검찰 출신 법무장관도 등장했습니다. 자, 최측근 인사도 발탁했습니다. 민주당발 검찰 개혁, 민주당발 소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을 바로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위한 검찰 개혁이고 문재인을 위한 검찰 개혁이고 자기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개혁,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 미명하에 검찰을 부수고 판을 깨고 짓누르고 했던 바로 이러한 좋지 못한 이러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을 이제 수사를 해야 할 책임이 한동훈 법무장관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 위상도 이제는 재강화시켜야 되고, 검찰 요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민주당의 소위 입법을 함부로 해야 되는 소위 반헌법적 이 헌법을 반헌법적인 법안을 계속 주저해내는 이러한 습관적 상습적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지목되는 소위 인사를 핵심 요직에 앉힌 파격 규형이 바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성이 은유적으로 깔려 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간 철저히 검찰은 배제됐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검찰은 된서리를 지난 5년 동안 맞았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헌법상의 유일한 중앙수사기관으로 명명이 돼 있는 바로 검찰을 이렇게 부수고 갈구고 했다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편법, 그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대부분 보는 시각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에 불과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개혁이 아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입법을 남용을 하다가 덜커덕 목에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그렇게 극구 만류했고 극구 저지를 하려고 했고, 지금도 난리가 났지만 그 난리는 곧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에 이 마스터 플래닝을 딱 해서 수사에 직접 딱 파고들면은 바로 그 수사 대상들은 움츠릴 수밖에 없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검찰의 수사를 하는 데서 무수할 사람은 범죄자들 뿐이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범죄자들을 향해서 칼끝을 보내겠다. 한동훈의 칼끝은 범죄자들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소위 검찰의 성패는 그럼 어떻게 될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위상 강화의 성패, 그거는 대장동 특혜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겁니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의혹이 엄청 많습니다. 전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대장동은 빨리, 울산시장 선거도 빨리,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원, 소위 정황, 청와대에서 20여 명 감옥 간다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막 그것을 겨냥을 하지 않았을까? 또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엄청난 의혹입니다. 전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바로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에서 수사 권한을 대폭 없애버리면서 관련 의혹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자초할 위기에 빠진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복원시키고 수사가 지금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예상이 어저께 법무부에 놓인 그 꽃바구니 속에 민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꽃바구니, 그 갑작스러운 그 밤에 저녁 때 꽃바구니들이 왜 한동훈에게 그렇게 많이 왔겠습니까? 국민들이 응원한 겁니다. 빨리 좀 해다오, 빨리 좀 해다오, 정확하게 해다오. 법에 의해서 완전히 법을 어긴 사람들은 과거 정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강력하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를 중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였지만은 그때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는 바로 발탁을 안 한 이유가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탁 나온 것입니다. 한 장관은 지난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간의 갈등 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분이고, 이 때문에 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이분은 가장 큰 시련, 소위 정치공학적인 이 전 정권에 의해서 정치 공작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채널A 사건, 아무런 연루 의혹도 없는 사람을 잡아 끌어가지고 현직 검사장을 매몰시키려 했던 추미애를 비롯한 이 정권의 그 의도, 그것뿐입니까? 1년에 인사를 갖다가 4번을 해가지고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진천으로, 또 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린 이 정권. 1년 동안에 공무원을 뺑뺑이 돌려서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거기에 또 굴하지 않고 그런 법치를 위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KBS, MBC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모함 음해를 했습니까? 허위 기사, 왜곡된 기사를 방송하고, 그래도 그것을 다 KBS에서는 사과를 받아냈고 MBC에 법정 투쟁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한동훈의 그 지난 그의 인생은 무엇보다도 법치의 완성이라는 그 단계를 가기 위한 그의 실천적인 모델이 국민들에게 보여졌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은 그를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정반대입니다. 검찰 위상 강화를 전면에 콱 내세웠습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검찰은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수사권을 법으로 이미 다 제한을 시켜놨지만 검찰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잘못된 헌법이 위반된 헌법 정신이 위반된 검수완박법은 어떤 차를 밟아서 헌법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정반대로 검찰 위상 강화 거기에 아마 치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앞으로 폐지할 거고 예산 편성 등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것이고 검경 수사 단계의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겠다라는 그의 공약 이것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이렇게 지나왔던 소위 신념에 맞는 인사를 지금 법무장관에 일단 내세워서 검찰 상위 조직인 법무부가 새 정부의 어떤 청사진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지금 장치가 어저께 한동훈 법무장관의 임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당장부터 한동훈 장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우선 증권범죄합동 수사단이 바로 발족할 것이고 대장동 수사, 탈원전, 울산 선거공작 의혹 사건 전부 다 광범위하게 수사가 긴급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돼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암울했던 지난 5년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친북 성향의 문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벌여왔던 이 대한민국이 이게 진짜 그가 문재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나라로 끌려왔는데 이것이 종착역이 바로 이러한 나라인 줄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5년이 지나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원형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 그리고 더더욱이 영광 그 위에서 영광을 또 대한민국의 국가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러한 길, 그 힘든 길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룩해내야 될 그러한 역사적 소명으로 느껴집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동훈 기사로 아름답게 채색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그 사실에 국민들이 왜 이렇게 들떠있고 기분이 좋아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하죠. 또 여러분도 이해하죠. 왜냐? 이제 꽉 막혔던 채증이 확 풀어질 수 있다는 바로 그거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저께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입법을 했다고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무슨 입법이냐? 대통령 사저에서도 집회 시위를 못하게. 대통령 끝나고 나면 시민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민으로 돌아가야죠.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만들었어야죠. 문재인 사저 앞에서 집회 시위한다고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법안을 냈다는 겁니다. 고민정이라는 사람하고 고민정 아시죠? 네. 정청래하고 둘이서 그걸 보면서 그러한 의식구조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고 살았는가. 자유가 구속되고 그래서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검찰 출신 대통령이 왜 만들어졌느냐?
난리들 치고 있죠. 자기네들은 왜 검찰 출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통령 하고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는 정치에 아예 정자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오로지 검찰로서 국가에 봉직한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길을 간다. 헌법에 충실한 헌법주의자. 그가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환호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그래서 더 환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아주 어려움 속에 지났던 꿋꿋하게 법치를 지키다가 많이 상처를 받았던 윤사단의 유능한 인사들이 이제 모여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벌써 중앙지검장에는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검사장이 유력한 중앙지검장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 간부 인사를 곧 발표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진 대검차장과 이정수 소위 서울중앙지검장 애완견들은 이제 사의를 표명해서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검찰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의 과거의 여죄가 있다면 다 소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검찰이 검찰을 죽여나가는 그러한 사안들, 검찰이 상급자를 수사하고 감찰하고 했던 소위 조국이 심어놓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문정 검사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이 정권에서 죽은 노릇을 해왔던 일부 검사들, 그들을 어떻게 될까요? 이성윤은 어떻게 될까요? 이성윤은 지금 사표를 내려고 해도 내질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유는 기소를 당한 기소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기소를 당하면 공무원 이미 사표를 낸다고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법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좌표가 찍어지는 바로 법치의 국가, 이 국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100% 자유로운 그런 나라,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죠. 대검 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지금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장관하고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바로 그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후에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 그분도 대검 차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른말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던 검찰들은 지금 상당히 편하게 앞으로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분이 꿋꿋하게 검사로서의 그 길을 갔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검사의 길을 바로 걸었던 그분들이 중용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한 장관은 정부 어저께 그 과천청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겠다.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증권범죄뿐만이 아니라 민생과 직관된 그런 부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훼손을 시켰던 법을 훼손시켰던 그러한 범죄들을 일망타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결국 이제
2019년 6월에 금융감독원이 라임 관계자를 검찰에 이첩한 후에 합수단은 그의 11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라임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이듬해 이를 해체됐지 않습니까? 추미애 말 한마디로 딱 해체됐습니다. 부임하자마자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은 어저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법을 없애버린 추미애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추미애는 하여튼 지금 많이 고발이 돼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도 특권 계급이 아닌 보통 시민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키거나 한 월성 탈원전, 그 다음에 그 울산 문재인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관련된 그런 선거 의혹 사건, 청와대 8개 부서가 지원을 했다는 그런 의혹, 이 사건, 이런 사건들, 대장동 의혹, 이것은 신속하게 아마 수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도 바로 그 수사팀이 내밀하게 바로 인사명령이 오늘 난다면은 그냥 정광석화처럼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아무튼 많은 세월 오래 참았습니다. 많은 세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 멍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 검사로서 자기 길을 걸어왔던, 당당하게 걸어왔던 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지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명운, 바로 전 정권의 잘못된, 대한민국이 한참 가도 잘못 나왔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을 외쳤겠습니까? 그리고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가 뭡니까? 무식하다 이겁니다. 정신과 육체가 다 무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임사 자체가 품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유를 35번 외쳤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 취임사가 너무나 멋있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국정운영적으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이런 평을 받고 있다는 것. 취임사에 대한 칭송이 대단합니다. 그 취임사를 한번, 대통령 취임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가슴이 뛰는 그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됐다는 것, 그나마 죽다가 살았다는 바로 그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정말 죽다가 바로 죽기 전에 기사회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이 기사회생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유를 지키는, 또 반지성주의를 배격하는 그러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